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노후건강사전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환자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건강을 지켜온 의사로서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사실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단순히 약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 사소하게 넘긴 증상 하나가 몇 년 뒤에는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관리가 앞으로의 삶을 바꿉니다. 저 역시 의사이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세월의 무게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여러분의 고민과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관절이 뻣뻣해 움직이기 힘들 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이름 하나가 떠오르지 않을 때 밤새 뒤척이며 숙면을 취하지 못했을 때 이런 순간마다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거겠지라며 체념하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사례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노화는 늦출 수 있고 건강은 지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 그 방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도 바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마주한 환자들의 경험, 그리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지식을 바탕으로 나이 들어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삶에서 나온 살아있는 지혜이자 제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실천해온 결과물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병원 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몸이 무겁고 피곤이 풀리지 않고 예전 같지 않은 활력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나이 탓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생활 습관, 그리고 간단하지만 중요한 관리법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보다 보람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며 이건 내 가족에게도 꼭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길이 되고 또 제가 꾸준히 이런 영상을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의사로서의 제 사명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미리 예방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드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채널 노후건강사전은 단순한 건강정보 채널이 아니라 인생의 황혼길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지식의 창고이자 믿을 수 있는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과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함께 더 건강하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지혜와 활력으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혹사당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허리나 무릎을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두 곳 모두 하루하루 우리 삶을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것은 정작 더 큰 고생을 하고 있는 곳은 따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발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발을 사용합니다. 시장을 다녀올 때도, 집안일을 할 때도,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혹은 손주와 공원에 산책을 나갈 때도 항상 발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심지어 하루 종일 많이 걸은 날에는 발이 욱신거리기도 하고 잘 때 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을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그저 씻고 말리는 것에만 그치거나 때로는 그마저도 귀찮아합니다. 의사로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발은 단순히 걷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발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내보내는 펌프라면 발은 그 피가 다시 위로 올라가도록 밀어주는 또 하나의 펌프입니다. 발의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피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데 중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죠. 또한 발바닥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 말단과 수많은 모세혈관, 그리고 주요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소화 기능이 원활해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수면의 질까지 개선됩니다. 반대로 발을 돌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며 결국 전신의 피로와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김영숙 할머니 76세는 3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녘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한두 시간 눈을 붙이곤 했습니다. 수면제를 끊임없이 복용했지만 부작용 때문에 늘 불안하셨죠. 제가 권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30분간 담그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박사님, 평생 처음으로 밤새 깨지 않고 잤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의 환자 중 한 분, 78세 최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늘 다리가 무겁고 밤이면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나서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아침마다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겁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발부터 살펴보았습니다. 발바닥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발가락 사이에는 습기가 차 곰팡이균이 번져 있었죠. 오랫동안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땀이 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것이 바로 발 관리 4단계 루틴입니다. 첫째, 매일 저녁 온수 조격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40도 안팎의 따뜻한 물에 발을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그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열리고 피가 온몸으로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당연히 산소와 영양소가 잘 공급되고 피로가 풀립니다. 둘째, 조격을 마친 뒤에는 발바닥을 꼼꼼히 마사지했습니다. 발바닥은 단순히 우리가 땅을 딛는 부분이 아닙니다. 심장, 위장, 간, 신장 등 각 장기와 연결된 신경 반사구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고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단순히 피로가 풀리는 것을 넘어서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발가락 사이까지 청결히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했습니다. 무좀은 단순히 발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곰팡이균이 피부를 파고들어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심하면 혈액을 타고 전신의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 후에는 반드시 부드러운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를 꼼꼼하게 닦아내고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보습과 올바른 신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져 갈라지고 상처가 쉽게 납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큰 염증으로 번지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발 전용 보습제를 추천합니다. 혹은 저렴하고 안전한 바세린이나 코코넛 오일도 충분합니다. 또 발에 잘 맞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너무 꽉 끼거나 딱딱한 신발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발의 뼈와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을 실천한 결과 최순자 할머니는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밤마다 쥐가 나던 다리가 거짓말처럼 편해졌어요. 이제는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가볍고 걸을 때도 전처럼 아프지 않아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죠.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발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5분만 투자해서 발을 돌본다면 단순히 피로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심장 건강이 지켜지고 혈관이 젊어지며 면역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는 그 무거움이 사라지고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발은 평생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소홀히 대하면 결국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정성껏 보살피면 발은 다시 우리를 원하는 곳 어디든 데려가 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위는 겨드랑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겨드랑이라고 하면 단순히 땀이 많이 나는 곳 혹은 냄새가 나는 곳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여름만 되면 땀 때문에 불편하고 냄새가 걱정되어 향이 강한 데오드란트를 마구 바르시는 분들도 많지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겨드랑이는 단순한 땀구멍이 있는 부위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과 해독 작용에 깊이 관여하는 자연 해독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겨드랑이에는 작은 콩알만 한 림프절이 양쪽에 여러 개 모여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는 불필요한 세균, 독소, 노폐물을 걸러내고 면역세포가 활동하는 군사기지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자리 잡으려 할 때 가장 먼저 싸워내는 곳이 바로 이 겨드랑이 주변 림프절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땀이 많이 나니까 그냥 향수나 강한 데오드란트를 뿌려 가리고 씻을 때도 대충 비누 거품을 내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이 반복되면 림프절이 점점 단단하게 굳어지고 땀샘이 막히면서 독소 배출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몸속 독소가 쌓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각종 염증성 질환과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실제로 이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정희 할머니 75세는 봄, 가을만 되면 어김없이 기관지염이 찾아왔습니다. 20년 넘게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반복적으로 복용하다 보니 약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와 천연 데오드란트 사용이었습니다. 아침에 2분씩 림프 흐름을 자극하고 화학 성분 대신 천연 성분으로 겨드랑이를 관리하자 2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올해 가을엔 약을 단 한 알도 안 먹었어요. 그녀는 그날 제 손을 꼭 잡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겨드랑이 림프절의 중요성을 잘 모르십니다. 하지만 림프절은 혈액 속 노폐물과 세균을 걸러내고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겨드랑이 림프절은 우리 몸의 하수처리장과 군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막히거나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게 되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잦은 감기, 기관지염, 알레르기, 심지어는 암과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겨드랑이 관리 4단계입니다. 첫 번째, 부드러운 세척. 겨드랑이는 땀과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입니다. 이곳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강한 세정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인공향이 강한 바디워시, 알코올 성분이 많은 제품은 피부를 자극하고 림프절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저는 언제나 천연 성분이 함유된 순한 비누 사용을 권합니다. 올리브 오일 비누, 녹차 비누, 코코넛 오일 비누 같은 제품들이 좋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피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땀과 노폐물을 충분히 제거해 줍니다. 중요한 건 세게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살살 마사지하듯 닦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철저한 건조. 겨드랑이는 항상 접히는 부위라 습기가 차기 쉽습니다. 세균과 곰팡이는 바로 그 습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샤워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수건으로 겨드랑이, 피부와 주름 사이까지 꼼꼼히 닦아주세요. 혹시 팔을 위로 들기가 힘들다면 팔을 옆으로 벌리고 부드럽게 닦아내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다면 드라이어의 찬 바람을 이용해 마무리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피부가 보송보송해져서 하루 종일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천연 데오드란트 사용. 많은 분들이 땀 냄새를 없애려고 시중에 강력한 데오드란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알루미늄, 파라벤 같은 화학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성분들이 반복적으로 축적되면 땀샘을 막고 몸이 자연스럽게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저는 대신 베이킹 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은 천연 데오드란트를 추천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사과 식초를 희석해 겨드랑이에 바르는 것도 좋습니다. 약간의 시큼한 향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금세 날아가고 피부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림프 마사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저녁 자기 전 딱 2분만 시간을 내서 겨드랑이 림프절을 마사지해 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쪽 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를 잡은 뒤 쇄골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마사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림프액이 잘 흘러가며 밤새 쌓였던 독소와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듯해도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시면 아침에 느끼던 피로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가운데 겨드랑이 관리로 인생이 달라진 분들이 많습니다. 73세 안미경 할머니는 20년 가까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오는 심한 기침과 기관지염 때문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매번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꾸준히 시작한 지 2달 만에 처음으로 가을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다. 선생님, 몇십 년 만에 감기 없이 겨울을 맞아요. 이게 꿈만 같아요. 라고 하시며 손을 꼭 잡아주셨을 때 저도 뭉클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 80세 윤태식 어르신은 늘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대인관계가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모임도 피하고 스스로를 자꾸 위축시키셨죠. 하지만 매일 샤워 후 겨드랑이를 깨끗이 씻고 드라이어로 꼼꼼히 말린 다음 천연 데오드란트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이제는 손주들이 안아줘도 눈치 보이지 않아요. 가족들과 가까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단순한 관리가 삶의 자신감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이곳은 우리 몸의 순환계에서 매우 중요한 구간입니다. 서해부에는 굵은 혈관과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피가 이곳을 거쳐 심장으로 돌아가고 노폐물도 여기서 걸러집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소홀히 하면 다리가 무겁고 쉽게 피곤해지며 부종이나 정맥류, 심지어 간 기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 관리 4가지 방법. 1. 따뜻한 물로 세척하기. 땀과 노폐물을 씻어내고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2.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면이나 린넨 소재를 선택하고 너무 조이지 않는 옷을 입으세요. 3. 스트레칭. 나비 자세, 다리 벌리기, 누운 상태에서 무릎 열기 등 간단한 동작이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4. 보습과 마찰 예방. 보습제를 바르고 필요할 때는 파우더를 사용해 피부 손상을 줄이세요. 네 번째 부위는 등과 두피입니다. 등은 척추가 지나가는 길목으로 뇌와 신체를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두피는 뇌의 혈류와 직결되어 있어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등 브러싱을 미지근한 물에 몸을 적신 뒤 긴 손잡이가 달린 브러쉬로 척추를 따라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근육이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두피 마사지를 아침과 저녁으로 5분간 손가락 끝을 이용해 두피를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특히 관자놀이와 뒤통수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극하세요. 세 번째 척추 스트레칭을 합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돌리며 상체를 좌우로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신경계가 활력을 되찾습니다. 네 번째 저녁에 잠들기 전에 목과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긴장이 풀리고 숙면을 돕습니다. 이렇게 4가지 관리법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시간이 거의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저는 언제나 환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매일 하느냐, 며칠 하다 그만두느냐,
건강은 그 차이에서 갈립니다. 매일 5분씩이라도 발과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두피와 등을 관리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점점 달라집니다. 피로가 줄고 수면이 깊어지며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이 제 앞에서 보여준 변화입니다. 여러분, 저는 85세지만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주말이면 손주들과 함께 산책하며 가끔은 골프도 즐깁니다. 특별한 비밀은 없습니다. 그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작은 4가지 부위를 매일 5분만 챙겨왔을 뿐입니다. 몸은 우리가 주는 정성만큼 반드시 반응합니다. 이제 늦었으니 포기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오늘 당장부터 발을 씻고 겨드랑이를 말리고 허벅지 안쪽을 풀고 두피와 등을 마사지하는 이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답은 단순합니다. 하루에 부위별로 5분만 투자하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발 마사지 5분, 식사 후 허벅지 스트레칭 5분, 샤워할 때 등 브러싱 두피 마사지, 잠들기 전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 2분, 총 1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또 요일별로 한 부위씩 정해 집중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과는 다른 가벼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평생의 삶을 바꾸고 손주와 함께 뛰고 웃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저 역시 그 길을 걸어왔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주변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